자, 여러분들, 자, 임상심리학 수업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저는 신나게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녹화를 누르지 않고 혼자서 굉장히 탄력받아서 강의를 녹화가 되는 줄 알고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은 노력과 수고를 지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공부에 어떤 수고가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잘 점검하시고 혹시 누락된 것은 없나, 내가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학업을 병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강 강의, 오늘은 조작적 조건화 실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실험을 알아봤었죠.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실험이 외부에서 그런 어떤 행동 방출을 유도를 한다라고 본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박스 내용을 살펴볼까요? 조작적 조건화란 외부 자극에 의해서 학습되고 인출되어지는 고전적 조건화와 좀 대비되게 내 스스로 행위 결과에 의해서 피드백 받고 학습되어져서 내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방출하는 거,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상황에서는 물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더 대접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 더 많다더라 라고 느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작적 조건화에서도 강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강화. 자, 그러니까 어떠한 그 조작적 조건화 상황에서는 강화 자극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일정한 행동 그 방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강화 유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는 그 거대한 강화 유관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맞습니까? 자, 인사를 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사를 잘 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마을 안에서 행동을 했더니 칭찬도 받고 때로는 어떤 어르신들은 용돈도 주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인사를 잘 하게 되면 그런 인사를 잘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습관, 사회적인 어떤 행태가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거대한 강화 유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이 더 뭐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공경합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합니까? 동양이 더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나. 자, 그래서 문화가 틀린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뭐 존댓말이 없으니까 뭐 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한테도 유, 손주가.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런 어떤 그 조작적 조건 상황에서 강화 자극을 받기 위한 일정한 방식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고차가 되면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조작적 조건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화라든지 조성이 이렇게 또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뭐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작적 조건화라고 해도 어떤 내가 느꼈던 어떤 피드백 요소가 강화를 받는 요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 및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강화가 뭐냐? 어떤 반응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에 보상을 제공하거나 혐오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반응이나 행동을 할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잘 보면 학점을 잘 맞아오면 아빠가 엄마가 아이폰 새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강화 요소로 손꼽을 수가 있겠죠. 또는 강화가 꼭 뭐를 사주고 뭐 제공해 주는 것만 강화가 아니라 반대로 예를 들자면은 뭐 한 달 동안 뭐 예전에 뭐 잘못을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집 화장실과 베란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봐서 그러면 너가 그때 옛날에 실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베란다 청소는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것도 강화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강화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때요? 훨씬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방출하는 그러한 조작적 조건화 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조성이 있어요. 조성은 자, 목표 행동에 자꾸 다가가기 쉽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꼬시는 거야. 조성이. 그쵸? 야, 예를 들자면 뭐 개를 불타는 뭐 이렇게 그 훌라후프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링을 통과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국군의 날에 뭐 행사나 군인들 뭐 특전사들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개 군대에서 그런 훈련시킨 개가 그 불타는 링 같은 거 막 뛰어넘고 막 이런 거 나타나잖아. 그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개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그 불타는 훌라후프 링 가까이로 개가 와야 고기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개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불타는 훌라후프 링 가까이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주고 그 다음 단계로는 또 꼬셔야 되죠. 조성이 꼬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점점 목표 행동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꼬시면 될까요? 자, 불타는 훌라후프 앞에서 한번 제자리에서 높이 이렇게 개가 뛰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불타는 훌라후프 앞에서 제자리에서 높게 뛸 수 있도록 꼬시는 거죠. 그래서 높이 뛰면 고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 불타는 훌라후프 링을 통과를 해야 고기를 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고기를 한 5덩어리 주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자, 그러면 걔가 어떻게 그게 먹고 싶으면은 뛰겠죠. 자, 그러면 뛰면 그렇게 아까보다 더 많은 고기 덩어리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쇄짓기가 있죠. 연쇄짓기는 뭡니까? 이 연쇄짓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아까 꼬시는 게 이제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꼬실 때 한 방에 안 되잖아요. 점점 목표 행동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구간을 쪼갰잖아요. 그래서 꼬시는데 나눠서 꼬시는 거. 여러 분할로 여러 개로 분할해서 꼬시는 거. 그게 바로 연쇄짓기입니다. 한 방에 안 되니까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서 꼬시는 거. 이게 연쇄짓기다. 자, 그러니까 이 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쥐가 처음에 이 케이지에 넣으면은 예를 들자면 이쪽 오른쪽 구석에서만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의기소침하게. 자, 그런데 이 쥐가 이렇게 일어서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쥐는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일어서야 먹이가 나오는지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 쥐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더 가깝게 오게 되면 먹이를 또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쥐는 은연중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먹이가 생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배회를 하겠죠. 이 주변에가 있어야 뭐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자, 그러다가 뭐 이런 단추도 누르고 뭐 이런 거 먹이 구멍 같은 것도 손댔다가 스피커도 한번 손댔다가 그러다가 이 레버, 여기 지금 마우스 보세요. 이 레버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누르기도 좋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레버를 딱 우연히 모르고 살짝 건드렸는데 먹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쥐는 이거를 눌러야 먹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뭡니까? 조성입니다. 조성. 자, 그런데 이제 스키너는 이런 조작적 조건화 동물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동물들이 어떤 의미가 없는 목표 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여기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목표 행동과는, 목표한 결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무의미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징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목표한 행위와 상관없는 미신적 행동을 하는 것을 징크스라고 한다. 징크스라고 한다. 자, 왜 그러면 이 징크스가 나왔냐? 이 쥐가 예를 들자면 이 레버를 딱 건드리기 직전에 또는 레버를 건드리고 난 직후에 이 쥐는 이 레버를 건드려야 밥이 나오는지를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를 뭐 여기도 건들고 저기도 건들고 레버도 누르고 동시에 레버를 누르고 아니면 살짝 뒤지만 시간차에 살짝 미세한 시간차로 레버를 누름과 동시에 스피커를 한번 이렇게 앞발로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누른다고 해서 뭐 빛의 속도로 밥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누르고 한 0.5초 또는 1초 뒤에 밥이 나오는데 그 1초 상간에 이 쥐는 레버도 누르고 스피커도 건드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쥐는 레버를 눌러서 밥이 나오는 건지 스피커를 건드려서 밥이 나온 건지를 잘 모르죠. 자, 그런데 다행히 레버를 눌러서 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 다행인데 착각을 해서 스피커를 건드리니까 밥이 나오는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쥐는 다음부터 자꾸 스피커를 긁게 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목표 행위가 아닌데 이걸로 착각을 해서 이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키너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미신적 행동이라고 말을 했어요. 미신적 행동 여기. 그리고 그 미신적 행동이 바로 징크스와 같은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권투 선수를 얘기를 하자면 여자친구가 시합 전날 사준 빨간 팬티를 입고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우연히 이겼어요. 근데 다음 게임에서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입다 보니까 그날 어떻게 우연히 빨간 팬티를 또 그 팬티를 입게 됐는데 나중에 경기를 이기고 나서 집에 와서 옷을 보니까 빨간 팬티를 입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 빨간 팬티를 입어서 내가 자꾸 우승을 하는 건가? 하고 미신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중요한 권투 시합에 나갈 때는 항상 빨간 팬티를 입고 나가는 징크스가 생긴 그런 권투 선수 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학습, 잘못된 강화를 받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강화 학습의 결과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와 벌의 종류가 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조작적 조건화가 잘 되려면 강화, 조성,
연쇄짓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강화도 뭔가를 해주는 것만 강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면제해주는 거, 제거해주는 것도 강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장실 청소를 당번으로 한 달간 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잘 봤더니 선생님이 그걸 빼주는 거. 이것도 강화예요. 꼭 해주는 것만 강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의를 써놨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자, 그러면 정적 강화는 뭐냐? 좋아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적 강화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이폰 선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상장,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 정적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적 강화도 있어요. 부적 강화. 아까도 말했죠? 강화는 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면제시켜주는 것도 강화라고. 예를 들자면 내가 화장실 청소가 걸렸는데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주는 거나, 군인인데 군대에 갔는데 너 훈련 열애시켜줄게, 면제시켜줄게, 이런 것도 부적 강화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많이 하죠, 군대 가면. 자, 선착순에서 선착순 먼저 이제 잘 한 사람은 자, 쉬고 있어. 나머지는 계속 뺑뺑이, 계속 돌아. 막 이렇게 뺑뺑이 돌리잖아요, 운동장. 자, 그러면 좋은 의미의 강화, 즉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의미의 벌도 있다. 강화, 즉 보상의 개념과 반대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자, 정적 처벌은 뭐냐? 싫어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자, 그래서 벌점을 부여받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 달간 이렇게 명령을 하달받거나 또는 체벌을 당하거나 또는 꾸중을 받거나 엄마한테. 자,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어요. 부적 처벌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 기말고사 시험 못 봤으니까 앞으로 2달간, 방학 때 2달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야. 전화 받는 거 외에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인스타 안 돼. 또는 뭐 TV 시청 안 돼. 외출 안 돼. 방학 때 8시 이후로는 돌아다닐 수 없어. 아버지가. 이런 것들이 부적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화를 주는데 강화도 어떤 게 효과가 있냐? 연속적으로 주는 것과 부분적으로 주는 것 어떤 게 더 좋냐? 보면은 부분 강화가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가끔씩 띄엄띄엄 한 번씩 보상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때 계속 해주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해주는 게 좋다. 나중에 여러분 물리치료사가 돼서 환자들 칭찬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어요 환자분 할 때 매번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 5번에 한 번 정도, 또는 하루에 치료 30분 받으러 내려오시면 30분 시간 안에 한 2-3번 정도 칭찬해 주는 게 좋다. 자, 그럼 효과는 어떤 또 특성이 있냐? 강화를 많이 해주는 게 좋냐?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냐? 라고 본다면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도. 그래서 강화를 한꺼번에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빈도. 즉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정말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데 1,0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사주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10만 원짜리 20번을
걸쳐서 선물을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20번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1000만 원, 그럼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10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여기는 200만 원이야. 근데도 200만 원이 더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강화의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적인,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 한 방에 어머니 뭐 해외 여행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게요. 1000만 원짜리 두 분 합해서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보다는 뭐 한 1, 20만 원짜리 선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훨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착하구나. 또는 우리 사위, 아이고 우리 사위 참 진짜 너무 좋은 사위를 맞이했네, 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빈도가.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작적 조건하에 사례가 들어가 있는 응용된 사례들이 뭐가 있냐. 아까 우리 뭐 고전적 조건하에서도 뭐 공유, 커피 뭐 이런 거 봤는데, 자, 일상생활 속에서 조작적 조건하. 먼저 동물 사육, 훈련 이런 데서 동물들이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걸 이렇게 하니까 더 나한테 좋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서 그런 행동을 유도해내는 조작적 조건화들이 쓰여지는 거죠. 돌고래 쇼, 원숭이 쇼, 코끼리 뭐 이렇게, 또는 애완견의 배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작적 조건화를 응용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매번 그것을 외부에서 유도해 내려고 고전적 조건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조작적 조건화 행동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동물들. 두 번째, 자기 통제에 또 조작적 조건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자기 통제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생활이 더 규모 있게 되고 관리도 더 잘 되고 나도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보는 눈이 틀려지고 내가 더 발전되더라 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내가 더 내 스스로를 통제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주 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자기 통제, 즉 조작적 조건화의 관점에서의 자기 통제를 더 잘 하려고 한다면 다음에 6가지 방법을 이렇게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물리적 억제. 두 번째, 거리두기. 세 번째, 주의 분산. 네 번째, 박탈과 포만. 그 다음에 목표를 타인에게 알리기, 행동 관찰. 자, 물리적 억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물리적으로 그걸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TV 리모컨을 아예 마누라한테 내가 모르는,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놔. 나 집에 오면 TV 안 볼 거야. 뭐 이런 것들. 또는 아이들을 TV를 보지 못할 이건 조작적 조건하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배를 내가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담배를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서랍 속에다가 그냥 묵혀두고 안 펴야지 하면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사다 놓은 10갑의 담배를 다 그냥 가위로 분질러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억제에 의해서 내가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거리두기가 있죠. 자, 술 마시러 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하면. 그래서 회식을 가면 술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양을 하는 거죠.
미리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아예 두는 거예요. 가면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유혹의 자리를 안 가는 거. 이게 지금 거리두기죠. 자, 세 번째로는 주의력 분산. 자, 유혹이 생겨요. 놀고 싶고 술도 먹고 싶은데 자, 더 열심히 내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이렇게 애인과 헤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눈물만 찔찔 짜고 애인 인스타그램 몰래 숨어 들어가고 몰래 훔쳐보고 해봤자 더 생각나고 더 찌질이 궁상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새 출발하고 그 여자 잊어야겠다. 또는 그 남자 잊고 나도 이제 내 생활 찾아야지 하고 내 일에 몰두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박탈과 포만인데요. 자,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공부를 할 기분은 안 나는 거예요. 자, 시험,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근데 공부가 손에 안 잡혀요. 이럴 때, 에라 모르겠다. 더 노는 거예요. 더 놀고, 더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박탈과 포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미친 거 아니야? 나? 제정신이냐? 정신 차리자, 양승훈. 이제 더 이상 시간 없다. 이제 해야 돼. 이제 움직여야 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더 박탈과 포만 더 하기 싫을 때 더 놀아가지고 그걸 포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할 때가 됐다라고 인식시키는 그러한 포만의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목표를 타인에게 알리는 거. 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온 국민한테 이렇게 보래요. 이것보다 더 심한 분들도 여러 번 봤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못 넣었어요. 자, 그런데 100kg 넘는 여자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들도 막 나오는데 빅조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고 막 이렇게 부작용으로 죽었어요. 빅조. 자,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타인에게 알려버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내가 더 내 의지만으로는 힘든데 다른 공공의 시선들을 이용해서 내가 더 좀 더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정신적인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힘을 조금 더 조력을 얻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목표 타인에게 알리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동 관찰. 자, 이거 내가 가계부나 이런 것들, 차계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을, 나의 습성을 더 잘 통제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차계부나 이런 가계부를 쓰면 정말 더 전략하고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작적 조건화만 살펴봐도 이렇게 또 한 강의가 흘러갔네요. 자, 20강까지 조작적 조건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1강에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